유튜브로 만든 영화로 10만 조회수도 못 넘는데 내가 장편을 만들어서 10만 관객이 들 수 있을까? 오늘 그 좀 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유튜브 단편을 만드는 작법에 대해서 뭐 누군가는 이 내용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해서 이거를 찍는 게 아니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돌아서 가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뭐 노파심에 뭐 이건 뭐 작법서에도 다 나와 있고 한 그런 내용 말고 진짜 실전에서 뭔가 뭐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이게 뭐 정식 뭐 단편이나 뭐 장편이 아니라 유튜브로 그냥 손쉽게 찍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작법이 필요한데 그 두꺼운 책들을 다 읽으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어요. 유튜브에 특화된 작법. 유튜브 영화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뭐 유튜브 웹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의 좀 특화된 작법, 뭐 이거는 뭐 어디서든 들을 수 없는, 우선은 뭐 제가 이걸 유튜브로 자꾸 뭔가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유튜브로 뭔가 좀 짧은 뭐 단편적인 거를 좀 계속 만들어서 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뭐 감독님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엔 내가 단편도 못 만드는데, 단편을 만들어서 조회수가 10만도 안 나오는데 내가 장편을 써서 장편 영화를 만들어서 그 극장에 뭐 걸린다고 해도 10만 관객이 들까? 뭐 이런 의문점도 좀 있고, 그리고 단편을 잘 찍어서 올리면 그게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있어요. 조회수가 뭐 많이 나오든 많이 나오지 않던 간에 어떤 감독님은 실제로 그렇게 작업을 해서 올려서 IP, 뭐 지적재산권 같은 걸 뭐 중국에도 뭐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판매를 하는 뭐 그런 감독님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극장에 안 걸린다라고 해서 뭐 재미삼아 대충 만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뭐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좀 매력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내가 지금 가진 것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의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그냥 재미로 하셔도 돼요. 재미로 해도 뭐 충분히 뭐 보는 사람도 재밌고 뭐 하는 사람도 재밌으면 그걸로 또 만족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만들어서 배우는 부분이, 저 스스로 배우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법서를 보고 공부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뭔가 어떤 제작에 있어서 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공부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물론 그건 뭐 독립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됐었지만 이제 김하솔 감독님하고 같이 만들었던 그 단편 영화가 지금 김하솔 감독님 그 유튜브 가보니까 그래도 그 조회수가 12,000 정도?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잘하면 10만도 넘을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어쩌면 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뭐 그만큼의 조회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어차피 뭐 그 김현성 감독님 작품도 연출을 굉장히 잘하셨지만 글은 제가 쓴 거니까 어쨌든 연출력이 제가 부족해서 지금 아직까지 고생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제가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가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객관적으로 이걸 하면 왜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뭐 극장에 걸리는 거는 분석이 안 되잖아요. 데이터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를 누가 보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뭐 조회수가 몇이 나오고, 또 남자가 많이 보는지 아니면 여자가 많이 보는지 아니면 어떤 나이층에서 많이 보는지를 분석된 데이터를 유튜브 측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내 강점이 뭐고 내 약점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있어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좋은 부분이고, 가장 좋은 부분은 이제 시청 지속 시간. 그러니까 시청자가 내가 만든 단편 영화를 보고 이걸 어디서 껐는지, 그러니까 시청 지속 시간이 뭐 20인지 50인지, 그러면 뭐 조금 보다 끈 거는 뭐 10도 될 수 있고 20도 될 수 있지만, 시청 지속 시간이 긴 거는 그거는 이제 뭐 잘한 게 되겠죠. 어떤 뭐 실질적인 피드백이 시청자로부터 바로 올 수 있다라는 점, 뭐 댓글도 달리고 하니까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실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적재산권 뭐 이런 게 그 소재가 좋으면 그게 또 팔리는 경우도 있는데, 전 아직 경험은 못 해봤고, 아시는 감독님은 실제로 몇 편 정도를 뭐 그걸 이제 판매를 해서 수익으로, 나 부럽죠. 부럽다. 진짜 부럽다. 부럽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진짜 신기한 부분은, 이게 방송 같은 경우는 한번 그 온 에어가 되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뭐 리메이크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인터넷 단편 영화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면, 또 내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이걸 뭐 매달 아니면 매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손쉽게.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딱히 그렇게 큰 자본이나 어떤 제작비가 투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뭐 엔딩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이번엔 새드 엔딩이었지만 그 다음번에는 해피엔딩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있다? 뭐 이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기존 어떤 시스템하고 완전 다른 부분인 것 같다.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 글쓰기가 왜 어려운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글 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전체적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면 글 쓰는 게 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 구조도 이게 분절이 되거든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소재를 잡아야죠. 소재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초벌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수정을 해야 되고, 수정을 한 다음에 또 뭐 현장 구조에 맞춰서 또 한 번, 여러 번, n번 수정을 해야 되죠. 근데 요걸 전체로 생각하면 또 어려운데, 또 요것만 생각하면 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요 밑에 바닥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까먹거든요. 이 바닥, 예, 이거를 올려놓을 수 있는 바닥. 이 바닥은 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일단은 뭐 철학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내가 전하고 싶은 뭐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겠고, 이 바닥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나인 거죠. 나 스스로, 나 자신인 거니까. 그 소재 잡기에는 철학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그래요. 요점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재를 잡는 부분에는 철학적인 부분, 그 인문학적인 부분이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작법서 같은 데는 이게 좀 뒷부분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작법서는 이런 걸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이 뭐 영화에서 차용하는 철학적인 부분은 호접지몽, 좀 너무 유식하게 얘기했나? 그러니까 장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뭐 꿈을 꿨는데 뭐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녔는데, 뭐 깨보니까 내가 원래 내가 나비인데 지금 깨가지고 인간이 된 건지, 아니면 내가 인간인데 그런 나비 꿈을 꾼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떤 게 현실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떤 게 현실인지 뭐 모르겠다. 이런 철학적인 요소가 들어간 영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매트릭스도 뭐 현실과 가상의 부분을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에바타 뭐 지구에서 뭐 외계를 습격해서 나비족의
육신으로 다시 되살아난 뭐 전사. 뭐 인셉션도 뭐 하나의 뭐 그런 거겠죠.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이야기 스토리인 것 같은데 영화는 대부분 철학적인 어떤 메시지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아마 작법서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아이러니한 그런 뭐 철학적인 문제들을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예를 들자면 뭐 저도 나름의 철학이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뭐 대부분 뭐 그런 구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예.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근데 이게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또 누가 좀 경험해보고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뭐 죽어서 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면 우리가 이렇게 뭐 종교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혼란을 겪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아이러니한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명확하게 뭐 누군가 대답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게 뭐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듯 살아가고 있는 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하는 뭐 철학은 그런 부류예요. 좀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루하루를 아무렇지도 않게 뭐 직장에도 나가고 뭐 사랑도 하고 뭐 마치 죽음이란 없을 것처럼 뭐 그런 개통 철학이 있어요. 제 스토리의 대부분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아니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예. 아무 생각 없다고요? 뭐 이해합니다. 뭐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내용이 쓰기가 뭐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는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점점 어려워지죠. 예, 뭐 작법서 보면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뭐 어쨌든 뭐 당신만의 이야기, 뭐 사실 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아는 한계 내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그런 뭐 철학서적이나 뭐 인문학서적을 많이 보고 뭐 단편 영화든 뭐든 쓰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리고 또 더 쓰기가, 소재를 잡기가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걸 구현해내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런 주제를 현실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서, 내가 뭐 세트장을 지을 수도 없고, 내가 뭐 어떤 뭐 갑부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막 뭐 비싼 뭐 배우분들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이러니까 어렵지. 이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 글도 써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내가 가지고 있는 버짓,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이거에 맞춰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그럼 뭐 철학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뭐 거기서 소재를 찾아야 되고, 무슨 악몽 꾸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가끔 글 쓰다 보면은 너무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작가님들께서는 이런 그 자기만의 소재를 정리한 시크릿 노트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 분명히. 근데 이걸 열어서 한번 볼까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어쩌다가 비행기를 납치하게 된 남자 이야기. 아니, 비행기를 내가 지금 빌려올 수가 없어요. 이거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북으로 넘어간 사형수 이야기. 근데 이 북으로 넘어가려면 DMZ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당장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빌릴 수가 없어요. 내가 DMZ를 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이걸 왜 적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노트가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비행기를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세트장을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DMZ를 뭐 이렇게 북한하고 협의해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뭐 장소 섭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소재만 정리한 그런 노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막상 만들려고 보니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야, 사실.
지금 당장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를 뭐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찍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작법을 다 무시를 하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을 때우는 느낌으로 지금 어떤 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작법서에는 이런 게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기존의 작법서를 저는 그냥 무시하고, 장소와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장소, 내가 현실적으로 빌릴 수 있는 장소와 내가 현실적으로 섭외 가능한 사람, 뭐 인맥이든 아니면 뭐 누구든 간에 내가 현실적으로 핸들링이 가능한 범위의 뭐 배우, 그러니까 한 2-3명 정도가 되겠죠. 너무 많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뭐 제작비도 그러고, 공간도 사실 뭐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무료의 공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도로도 있을 수 있고, 뭐 공원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무료의 공간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 공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공원에서 찍는다고 하면 하루 종일 공원에서 찍을 수가 없어요. 뭐 허락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물론 사람도 통제가 안 되겠지만 너무 더워. 지금 여름이고 좀 있으면 장마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날씨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더워.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공원에서 하루 종일 찍으면. 한겨울에 외부에서 1-2시간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은 집안, 방안, 언제나 24시간 독점하고 있는 방안, 나의 안방, 작은 방, 거실을 무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게 현실이다. 방에서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개고생한다. 자, 이론적인 얘기는 다 했고, 이걸 지금 현실적으로 좀 접근해 볼게요. 자, 여기 방 안입니다. 방 안이 있고, 여기 남자와 여자가 있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이건 충분히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공간이고, 남자와 여자는 어찌됐든 간에 섭외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이 공간 안에 있고, 이 공간 안에서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돼. 밖에 나가면 내가 밖을 찍어야 되니까, 그 남자와 여자는 밖에 나가면 안 돼. 또 그런 이야기를 쓸 수가 있느냐, 그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는 거죠. 그 두 사람이, 그 두 남녀가 이 같은 방 안에 있게 된 이유가 뭔가. 그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인가, 아니면 모르는 사이인가.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남녀가 갑자기 이 집, 그리고 방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에 갑자기 있게 됐고, 또 거기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도 뭐 저하고 같이 지금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개똥 철학은 삶과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주인공도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둘 다 죽은 사람일 수도 있고, 둘 다 죽은 사람이면 왜 둘 다 이 방안을, 이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둘 중 한 명이 뭐 사람이고, 둘 중 한 명은 인간이 아닐 경우,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난 아이디어로는 저승사자가 어떤 뭐 그 한 여자의 집을 방문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데리러 갔다가, 그 여자가 너무 예뻐서 아니면 어떤 이유로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자유로운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게 과연 쓸 수 있는 얘기인지, 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삶과 죽음의 관점이 아니라 이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성, 그러니까 연애, 뭐 이런 관계로 접근하신다면, 우선은 뭐 젠더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요즘에 뭐
뭐 젠더 이슈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정말 그 스트레이트인지 둘 다 정말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뭐 혹시 모르니까 저도 이제 그 유명하신 뭐 BJ이신 뭐 꼬짜 씨 채널을 보면 그분도 꼬짜라는 트랜스젠더 분이 계신데 그분도 남자에서 여자로 넘어가신 분인데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여자에서 남자로 넘어간 분하고 어떻게 연애 감정이 엮이게 됐다라는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뭐 남자인데 여자에서 남자로 변한 남자와 또 남자인데 여자로 변한 여자가 한 공간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한 사람만 뭐 어떤 뭐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한 사람은 뭐 결혼을 했고 한 사람은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둘 다 유부남 유부녀일 수도 있고 근데 왜 한 공간 안에 있지? 근데 어떤 이유가 어떤 사연이 있을까? 뭐 이런 데에서 뭐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애인인데 뭐 한 명은 뭐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애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알았던 애인과 한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좀 더 가면 미래에 있는 애인을 소환해서 한 공간에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공간인데 한 집인데 미래와 과거가 연결이 돼서 한 공간 안에 집이 겹쳐서 한쪽에는 남자가 사는 과거의 집, 한쪽에는 여자가 사는 미래의 집이 결합이 돼서 그 집을 통해서 미래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소재의 뭐 영화가 있었는데 뭐 소재는 그 소재는 제가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영화로 나와서 되게 신기했는데 소재에는 저작권이 없어요. 예. 소재에는 그냥 단순 소재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냥 다 소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다 쓰셔도 돼요. 예. 소재에는 저작권을 주장하기가 힘듭니다. 뭐 요약된 줄거리나 시놉시스 같은 경우는 뭐 저작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냥 단순 소재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스릴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스릴러. 그 둘 중 한 명은 그러면 사이코패스여야 되는 거잖아요. 소시오패스거나 아니면 둘 다 뭐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 어떤 둘이 서로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던가 뭐 그런 복잡한 게 있겠죠. 그런 것도 하나의 뭐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가면 더 줄이면은 여기서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과 캐릭터 중에 공간은 줄일 수가 없으니까 공간도 줄이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캐릭터가 남녀가 나왔는데 남자 혼자 나오거나 여자 혼자 나와도 스토리는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자가 잠에서 깨서 일어났는데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그녀의 자신인 거죠. 눈을 떴는데 내 얼굴이 바로 앞에서 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여자가 더 놀라는 거지. 왜 놀랬을까? 이거 써야겠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명이 나와도 더 잘 됐네. 이렇게 두 명을 섭외하는 것보다 한 명을 섭외하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뭐 식대비도 좀 아낄 수 있고 어떤 뭔가 좀 그쵸? 근데 그건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만약에 여배우를 섭외한다면 여배우하고 그 어떤 방에 둘만 있는 건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촬영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촬영을 보조해 주시는 분 한 분하고 그 여배우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찍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좀 촬영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절대 이 방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루 안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분량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그냥 현실적인 작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내가 이제 섭외할 수 있는 배우분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뭐 중간에 뭐 막히거나 어떤 뭐 끊어지거나 뭐 그럴 염려가 없으니까 그냥 뭐
뭐 어쨌든 결과물은 나오게 돼 있는 그런 게 되겠죠. 너무 장소가 많으면 그 프로젝트가 끝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다시 세팅해야 되고 막 그러면 뭐 며칠씩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걸 피하려면 그냥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충분히 섭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또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작비도 뭐 엄청 아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소재를 발견했으니까 이제 소재를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초벌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초벌을 쓰고 나서 초벌 쓴 거를 저는 한 10번 이상은 고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초벌을 쓸 때도 초벌이 되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 힘든 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힘든 순간을 좀 빠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한 10만에서 100만 이상의 조회수가 있는 그런 단편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말씀드리기가 편할 것 같은데, 뭐 저도 뭐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뭐 같이 뭐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너무 뭐 민감하게 받아들이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구독 꼭 뭐 눌러주시고 뭐 좋아요, 댓글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